한국은행이 오는 16일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. 이 장기 성장률 둔화라는 구조적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과 제주항공 참사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효과는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. 이제 3연속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경제부 김예원 기자 나왔습니다. 김 기자, 이 갑작스러운 이 경기 악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3연속 인하를 예상하는 곳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만큼 경기가 좀 악화됐기 때문인데요. 우선 올해 통화정책 방향은 인하로 명시된 상황입니다. 다만 이 3회 연속 금리 인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전무했었죠. 그만큼 이번 1월엔 지난 10월, 11월 두 차례 인하를 단행한 효과를 지켜보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요. 지난 12월 3일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펼쳐진 이 탄핵 전국, 그리고 연말 대형 여객기 참사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된 후 이러한 전망이 좀 바뀌었습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계엄 사태 이후 급락한 소비 심리가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었죠. 지난해 11월까지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.1% 줄었는데요. 이는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. 11월까지 안 좋았던 소비 심리는 이 탄핵 사태 이후 더욱 얼어붙었는데요. 급락한 소비 심리가 실제 소비엔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선 이례적인 3연속 인하 가능성도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 네. 이 총재도 이 신년사에서 통화 정책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이 3회 연속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. 네, 내수 회복을 위해선 통화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정부와 이 한국은행도 모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했고요. 해외 금융회사나 이 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이 평균 1.7%로 국내보다도 시각이 더욱 나쁩니다. 현재 이 내수 위축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 추경을 포함한 재정 정책 대응이 불확실성이 좀 높은 만큼 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. 네. 여러모로 볼 때 금리 인하에 따른 편익이 커지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환율입니다. 한국은행이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환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도 커진 건 사실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 원달러 환율이 또 큰 폭으로 급등한 게 또다시 변수로 좀 떠올랐습니다. 네. 이 12월 미국 고용 지표가 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이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.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이 국민연금의 매도 물량과 이 외국인 국내 증시 순매수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,450원대로 다소 좀 내려오면서 인하 전망이 더욱 힘을 받았었는데요.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이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한 차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됐습니다. 이에 이 달러가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달러가 점차 이 강세를 보이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곧바로 기준금리 인하에서 동결로 좀 전망을 바꾸기도 했는데요. 직전 11월 금통위 당시 환율의 종가가 1,395.6원에서 오늘 종가는 1,470.8원까지 올랐습니다. 네. 이 두 달이 좀 넘는 사이 75원 넘게 좀 폭등한 겁니다. 특히 지난달 이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주요 2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. 여기서 이제 한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더욱 악화될 수 있겠죠. 네. 이 1,400원대 안팎으로 환율이 움직였던 지난해 11월 금통위 때도 이 두 명의 금통위원이 환율 우려를 근거로 이 금리 동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. 지금은 그때보다도 환율 레벨이 더 올라온 데다가 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좀 점쳐지는 만큼 환율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큰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나마 잡았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. 이런 점도 한국은행의 고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한은의 이 정책 목표 1순위가 물가 안정인데요. 이번에 이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을
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도 제기되는데요. 이 환율이 상승해 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이 고환율의 영향으로 이미 지난 12월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돼 2%대에 근접했는데요. 앞서 이 총재도 이 1,430원대 환율 수준이 유지된다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0.05%포인트 올라간다고 분석했습니다. 지금은 환율 수준이 이보다도 더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더욱 커졌습니다. 따라서 이번에는 이 인하보다는 동결을 택해서 환율과 더불어 물가 안정에 좀 중점을 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네, 결국 환율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것 같은데 여러 측면에서 경기 부양이 필요한 당국 입장에서 이번 주 좀 적극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총재도 이 금통위 직전 3, 4일까지 데이터를 추가로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네. 특히 이번 주 환율이 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 앞서 이 11월 말경 1,400원대를 넘어섰던 환율이 깜짝 인하를 단행한 금통위 직전에 1,395원대까지 조금 떨어지기도 했는데요. 이를 두고 이 금통위 전에 이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이 있었다는 분석도 일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좀 보면서 목요일 기준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김예원 기자였습니다.